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지금 아직도 여태껏 오프닝 멘트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 이현경 기자 돌아왔습니다. 2024년 뷰포인트 첫 번째 녹음 현장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혜수 PD님? 오늘은 2024년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어떤 날인가요? 빨간 날입니다. 네, 여러분 빨간 날만 되면 이혜수 PD가 뷰포인트 녹음을 하자며 저희를 쫄놀이 와서 저를 스케줄을 일정을 따가는 그런 열의를 보인답니다. 아, 네. 꼭 빨간 날이 아니어도 되는데 저분이 빨간 날 빼고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제가 빨간 날을 줍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빨간 날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서 공휴일은 아니죠. 맞아요. 이게 어쩌다 보니 음력 4월 8일과 겹쳐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오늘 빨간 날이라서 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의 의미를 담아서 혜수 PD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혜수 PD님은 스승의 날 뭔가 전화를 드린다거나 안부를 엿듣는다거나 하는 은사님이 계시나요?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난 편이라서 그중에 한 분을 뽑으면 너무 서운해 하실 테니까 계십니다. 잘 피해가는데. 네. 혹시 은사님 계신가요? 저는 이게 딱히 인사를 드릴 법한 은사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 때 선생님들을 찾아 뵙는다거나 전화를 드린다거나 뭐 하는 그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은 부러워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그런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문득 이렇게 스승의 날에 일을 하려고 보니 네. 스승의 날은 어떤 유래가 있을까? 어떻게 스승의 날이라는 이 날 자체가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져서 네. 제가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청남도 강경 여자 중고교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활동해서 뭔가 유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적십자 청소년 단원들이 그 좀 편찮으신 선생님을 그 방문을 하고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하고 이랬던 활동이 있었대요. 네. 이걸 계기로 그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되고 근데 네. 날짜도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5월 15일로 됐나라고 살펴봤더니 이게 결의 위대한 스승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최종적으로 스승의 날로 다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청소년 적십자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넓게 전체의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중간에 이 스승의 날이 기림하는 게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은 1982년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또 궁금해서 조금 더 서칭을 해보니까 네. 적십자 홈페이지에 가니까 당시에 스승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를 정리하는 제정 취지문이 있어서 요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 자료는 혜수 PD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인간의 정신적 인격을 갖추고 키워주는 스승의 높고 거룩한 은혜를 기리어 받들며 청소년들이 평소에 소홀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 선생님과 학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사제 간의 윤리를 바로잡고 참된 학풍을 일으키며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한 선생님의 노고를 바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기풍을 길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 스승의 날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정말 길어서 읽기가 힘드네요. 네. 문장이 길기도 길고 네. 어려운 단어도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여하튼 스승의 날은 그 윤리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저 조금 놀라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뜬금없이 저희가 스승의 날 의미를 짓고 스승의 날에 제정된 그 취지를 읽고 했던 건 아니고요. 2024 뷰포인트 첫 번째 녹화, 첫 번째 의제가 이 취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뭔가 가져왔고, 네. 1년 내내 하나하나 의미가 저는 좀 다르게 읽혔어요. 이제 먼저 그 총선 전후로 이게 옥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막 우다다다 터진 교육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타깝게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사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청남도와 서울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뭔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혜수 PD가 준비를 해왔죠. 뭔가요? 네, 충청남도 충남 학생 인권 조례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항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이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교육기본법 등등에 규정되었다는 것이 참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책무도 주어지는데요. 교육감과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의 책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충남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져왔으니까 충남 교육감의 책무를 읽어드리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인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고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체의 자유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체의 자유는 총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째,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번째,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혜수 PD가 읽어준 내용을 보면은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하고 네.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히려 없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대체 폐지가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나 뭐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야기돼서 혹은 이제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서 폐지가 되어야 할 텐데 네. 그 충남도의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관절 네.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폐지 사유를 들었는지 또 준비해 오셨죠? 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날 의사 발언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아동 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기고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원인을 꼽았습니다.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일까요? 네, 공식적으로 충청남도 의회가 보도자료로 낸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 충청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져야 될 이유로 참 많은 이유를 들었는데 네. 여기에는 뭐 교권 침해라든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학생에게 없는 데 있는 식으로 조례가 표현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학습 분위기를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망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조례안이 폐지안은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두 번의 그 투표 결과 가결이 됐어요. 사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이미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에 충남도 교육감이 반기를 든 거죠.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제의를 요구했고요. 이랬을 때에 이 폐지안이 가결이 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또 이 폐지안이 가결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든 살아났어요. 근데 올해 3월 19일 날 다시 이 폐지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 끝에 결국에는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고 충남교육청에서 이제 지난달 24일, 4월 24일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인즉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인 헌법과 그 상위 법령이 위반되는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헌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 이슈가 끝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이렇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혹은 그 법률 폐지든 입법이든 그것은 그 목적이 타당한지 정당한지 그리고 이것을 제정과 폐지할 때 그 과정과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법익으로서의 균형성을 갖췄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최소한인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를 위배하면 통상 위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면은 다시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폐지가 된다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결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충남도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또 비슷한 그 과정으로 또 폐지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결정이 어쩌면 빨리 좀 나와야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폐지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의 적절성을 좀 따져보는 상황일 건데 여기서 그 충남도의회가 내세우는 근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네. 가령 이 법률안의 타당성을 좀 하려면은 전문적인 과학적 근거를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데 제가 또 이런 걸 또 발견했어요. 자료 조사를 하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이름은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 조례 효용의 조절 효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서 보도한 보도문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냈는데 이것을 짧게만 봐도 충남도의회에서 주장하는 뭐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해수 PD가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경향신문의 학생인권 vs 교권 프레임 10년 전도 지금도 입증 안 돼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방금 말씀해주신 논문의 내용이 잘 실려 있는데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인 것으로 실증 분석 결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경기도 초중고교 1만 9,0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에 따르면 학생이 참여할 권리, 학생이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등을 9개 문항에 답하는 평균값을 적극적 학생 인권 달성이라는 변수로 두고 교원의 지적 기술적 권위에 대해 학생이 존중하는 정도를 전문적 교권 존중이라는 부분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적극적 학생 인권이 일정 수준만큼 증가할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는 약 13.7%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또 수치로 드러난 결과가요.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이 증가하는 정도도 약 6.2% 강화된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줄곧 교권 침해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목받았고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학생 인권 조례로 책임을 돌려 비판을 피해갔다고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 짚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기사여서 네. 그리고 그 자료 과학적인 논문이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렇게 충남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슴 아픈 이유인데 충청북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조차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또 폐지가 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저희는 뭐 폐지안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어요. 이미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 이 이슈들을 가지고 오면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 혜수 PD가 읽었던 스승의 날 재정 취지문이 좀 다시 와닿는데 선생님과 학생은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사제지간의 윤리를 바로잡는 이 윤리운동의 일환으로 스승의 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면 당연히 교사의 인권이 소중함을 아는 거고 이것이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이고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을 학교 안에서 먼저 배우는 것은 매우 몹시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과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욕망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욕망은 학생들을 공부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일부 어른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욕망들이 부딪히면서 정확하게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고 조율점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위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휘몰아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네. 스승의 날이어서 교육 관련 의제를 가져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하나만 보태보면 예. 제가 아까 은사님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은사님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대학교 때 왜 보면은 출티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출티가 뭔지 네, 모르시는 출석했다고 손만 들어놓고 이제 도망가서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가 학생을 안 믿으면 누가 학생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의 일일이 말하는 바를 뭐 파헤치기보다는 그걸 따스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성한 학생들 중에 실제로 그 행위를 멈추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사와 학생은 대립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게 존중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저도 오늘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은사님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천방지축, 우당탕탕, 말괄량이었던 저희 청소년기를 잘 견뎌주신 저희 선생님들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 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숨물을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그래 그때 나는 잘 몰랐었어. 우린 다른 점만 닮았고 저리